자, 첫 번째 소단원 2를 가게 되면 물질대사가 나와요. 이미 1단원에서 다뤘지만 물질대사를 정의해봐라 그러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자, 볼게. 자, 물질대사. 일단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야? 화학 반응인데 이게 체내에서 일어나든 체외에서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 그랬지. 보통 참고서에서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정의하는데 체외에서도 물질대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물질대사를 정의할 때는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반드시 관여하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하는 화학 반응은 체외든 체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물질대사. 대표적인 소화 과정 있잖아. 소화 과정은 체내에서 일어나 체외에서 일어나. 체외에서 일어나. 알았지? 윗속, 소장속, 대장속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체내가 아니라 체외라고 그랬어. 알았지? 어쨌든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지? 촉매잖아. 화학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지. 효소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자, 다음에 이때 화학 반응의 종류가 화학 시간이 엄청나게 다를 텐데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만 다루지. 뭐하고? 합성하고 그 다음에 분해. 자, 이때 화학 반응을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 화학 반응.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에 뭐가 달라지는 거? 성질이 달라지는 거 화학 반응을 그러지. 그래서 합성은 그래서 저 분자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건데, 그 분자를 만드는 건데 이놈의 성질과 이놈의 성질이 뭐하단 말이야. 지금 다르다는 얘기지. 이걸 화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특히 분자 수준에서 해석하게 되면 분자의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분해는 뭐가? 그 분자를 가지고 저 분자로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지. 저 분자가 그 분자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에너지가 반드시 꼭 흡수가 돼야 돼. 됐지? 그래서 흡수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된다는 얘기야? 그 분자 내에 저장되지.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만큼의 뭐가 저장돼? 에너지가 저장돼.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저 분자와 그 분자 중에서 에너지 저장량은 누가 많아요? 그 분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분자가 현재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 이놈을 뭐 시켜버렸단 말이야? 분해시켰지. 그럼 더 이상 저장할 장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러한 합성을 에너지가 반드시 흡수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을 에너지 측면에서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고 이놈은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러한 화학 반응에 촉매인 누가 관여하게 되면,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이러한 화학 반응을 드디어 무슨 대사로 취급하겠다고? 물질 대사로 취급하겠다고. 이때 물질 대사의 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지. 합성에 쓰이는 개념. 합성인데 흡열 반응인데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를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요? 동화 작용을 하지. 동화 작용은 대표적인 물질 대사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됐지? 그러니까 분해 같은 경우는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를 뭐라 표현해? 이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지. 분해가 됐는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어. 그럼 그런 경우는 이화 작용이라는 개념 자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는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 개념을 쓸 수가 없다고 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짝 바꾼 거야. 알았지? 됐니? 근데 이러한 관계를 이제 뭘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지.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 내용을 설명할 때 그래프로 그냥 내용을 살짝 바꾼 것 뿐이야. 일단 X축이 반응 경도인데 반응이 진행될 때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되는 거고, Y축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무슨냐?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때 반응물이 반응 전이지. 생성물은 반응 후야. 됐지? 현재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뭐예요? 에너지량이 많잖아. 반응 끝났더니 에너지량이 뭐 했대요? 줄었대요.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만큼 에너지가 뭐 했다는 얘기야? 줄었다는 얘기지. 줄어든 만큼 뭐가 됐다는 얘기지? 방출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 반응은 합성이야, 분해? 뭐야? 분해란 얘기지. 발열이잖아. 분해이면서 무슨 반응? 발열이면서 만약 여기에 효소가 관여했다라면 무슨 작용이라 표현하는 거야? 이화 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응물 에너지량이 뭐예요? 적지. 생성물량이 뭐예요 지금? 많잖아. 그렇지? 얼마만큼 에너지가 늘었어요? 얼마만큼의? 이만큼 에너지가 늘었잖아.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됐다는 얘기지? 흡수가 됐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흡수가 됐으니까 이건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네. 합성이면서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면서 여기에 효소가 관여했다라면 이걸 뭘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동화 작용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지? 자, 다음에 이제 1단원에서 이화 작용의 대표적인 사례하고 그 다음에 동화 작용의 대표적인 사례 배우자. 됐지? 어이씨, 이게 반대로 됐다. 그래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거야. 광합성 동화 작용이지? 책에 있는 순서들 보면 돼. 이런 사례 배웠을 거야.
이거 이와 작용이야, 동화 작용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래프에 대한 사례야. 알았지? 됐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물질 대사를 하는 목적을 이런 걸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뭘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대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대사 뜻이 뭐니? 뭐 출입이란 뜻이야. 에너지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에너지 다시 꺼내 쓰는 거지. 대표적으로 광합성이라든지 세포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당 갖고 다당류 만드는 거, 포도당 갖고 암유산 만드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출입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 다시 꺼내 쓰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갖고 다당류나 단백질 만들고, 포도당 갖고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지질 만들잖아. 말 그대로 생명체에 필요한 뭘 만들어요? 물질을 만들어 활용하게 되지. 됐지? 왜 만드니? 이것들이 기능이잖아. 뭘 구성하려고? 몸 구성하려고. 그 다음에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물질 만들어가지고 무슨 기능 조절하는 데 쓰려고? 생리 기능 조절하는 데 활용하려고. 됐지? 이런 목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단원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죠. 현재 여기 화학 반응들을 보게 되면 실제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화학 반응도 있다. 그렇지? 이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효소를 이용한 물질 대사는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요? 단계적으로 진행돼. 알았지? 특히 단순한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없는데, 복잡한 화학 반응들 있지? 복잡한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단계적으로 진행시킨다고. 그러면 내가 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 있잖아.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다 뭐란 얘기야? 단계적이야. 알았지?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대표적인 무슨 성이 있는데, 광합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결과만 보니까 굉장히 뭐해 보여요? 간단해 보이잖아. 이거 엄청 복잡한 과정이야. 알았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 만들어요. 됐지? 여기서 에너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됐지? 이놈들이 이것까지 될 때 어때? 얘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고. 됐지? 단계적인 화학 반응을 거쳐간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A로 합성되고, A가 뭘로 합성되고, B로 합성되고, B가 C로, C가 D로, 그 다음에 포도당까지 합성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이 흐름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합성하고 분해하고 있어요. 합성하고 있지. 합성하고 있으면 합성될 때마다 에너지가 뭐 하고 있단 말이지?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단계적으로 합성시킬 때마다 에너지도 어떻게 들어가요? 단계적으로 들어가지. 됐지?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갑자기 만들다 가정해봐. 한 번에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포도당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에너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한 번에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한정된 공간 안에다가 넘쳐난 에너지를 한 번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손실된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집어넣으면? 천천히 집어넣으면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이유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관여하는 있잖아. 각 단계별로 관여하는데 당연히 물질 대사니까 전부 다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효소가 전부 다 관여하고 있지? 단계별로 관여하는 뭐의 종류가 달라요? 효소의 종류가 전부 다 달라. 됐지? 여기는 효소 1, 효소 2, 효소 3, 효소 4, 효소 5. 이게 됐지? 단계별로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근데 흐름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효소 2가 없다 가정해. 포도당 만들어지겠냐? 절대 안 만들어져. 알았지? 근데 효소 1은 너까지만 진행시켜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진행시켜.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효소 2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진행시킨다고. 이게 됐지? 됐지? 흐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시킬 거야. 얘를 산소와 함께 무슨 분해시키고 싶어요? 완전 분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분해가 돼?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E라는 물질로 E를, F라는 물질로 F를, G라는 물질로 G를, H라는 물질로 해서 최종적으로 뭐까지?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분해시킨다고. 그렇지? 그럼 계속 분해시키는 과정이니까 단계별로 분해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오겠냐?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그럼 이때 빠져나온 에너지는 일단 어디다 실어내요? ATP. 일부는 뭐로 빠져나가? 열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완전 분해되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ATP가 총 몇 개 만들어져? 38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포도당을 한꺼번에 분해시켜버리잖아.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겠냐? 한 번에 쏟아져 나오겠지. 그럼 한 번에 쏟아져 나온 에너지를 ATP에다가 소량씩 나눠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원래 38개보다 더 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뽑아야 돼? 천천히 뽑아가지고 천천히 소량씩 나눠 담아야 최대한 많은 양 뭘 만들 수 있어? ATP를 만들 수 있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별 관여하는 뭐의 종류가?
효소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세포호흡에 쓰이는 효소의 종류하고 광합성에 쓰이는 효소의 종류가 또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 셀 수가 없어.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효소의 종류가 엄청 많아.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 자체가 뭐하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다고. 알았지? 그 일단 설명했던 부분이고. 됐니?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계별 관여하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사례 뭐?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세포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방금 했던 걸 비교하는 거야. 됐지? 일단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양? 에너지량이다. 아까 그림에서 이 그림 있었잖아.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냥 광합성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겠다고. 됐지? 그럼 광합성의 주 재료가 뭐야? 교조 있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지. 이걸 뭐 할 거야? 합성할 거지. 에너지 들어가야 되겠네. 무슨 에너지가? 비대에너지 들어가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비대에너지를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소가? 엽록소가 무슨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합성될 때마다 집어내야 되겠지. 근데 관여하는 효소들 때문에 이게 바로 포도당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성돼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합성이 되면서 얼마큼 더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만큼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에너지를 천천히 집어넣는다고. 됐지? 그래서 이제 원하는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죠. 그럼 포도당에는 이제 다량의 화학 에너지가 저장됐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뭐가 만들어졌고? 산소가. 이 산소는 엽록체 입장에서 필요 없으니까 뭐 해버려요? 버린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이제 세포로 분해시켜 버릴 거야. 완전 분해시킬 거기 때문에 무슨 호흡 시킬 거예요? 유산소 호흡 시킬 거야. 그럼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분해시킨다는 얘기는 이걸 완전 분해시킨다는 얘기지? 그 안에 있는 뭘 꺼내기 위한 거고? 에너지 꺼내기 위한 거고. 역시 단계별로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놈이 한 번에 분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해돼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분해된다고. 됐지? 그럼 수준이 뭐 해졌어요? 낮아졌잖아. 그럼 그만큼 뭐가 빠져나왔어? 에너지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지. 이만큼의 에너지, 즉 화학 에너지겠지. 이 화학 에너지를 뭐에 만드는데? ATP에 이제 소량씩 나눠 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요? 열로 빠져나가겠지. 됐지? 이런 흐름들이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지? 이걸 또 분해시켰어요? 그럼 그만큼 또 뭐가 만들어져? ATP하고 열 에너지. 됐지? 이렇게 해서 최종까지 분해를 시킨다고. 됐니? 됐지? 그럼 그림이 왜 이렇게 계단형으로 표현했는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무슨 호흡이지? 세포비야. 이거 왜 만들었어요?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꺼내야 되겠지. 꺼내면 무슨 에너지 나와 다시? 소량 화학이지. 이게 무슨 활동 이용돼? 생명활동. 어떤 생명활동 이용됐을 자가? 등동수송. 필요한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데, 그 다음 사람 같은 경우는 근육을 수축하는데, 전기 가루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 다음에 반대뿌리 같은 경우는 비대를 전환시켜서 이런 다양한 생명활동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 또 하나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럼 ATP를 분해시켜서 화학 에너지를 꺼내는, 즉 이 과정은 세포호흡이냐? 아니지. ATP를 합성하는 것까지만 세포호흡이야. 됐지? 헷갈리면 안 돼.